여러분, 중국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이긴 분야에서 한국 주식이 폭등했을까요? 이건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의 기술 제국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수십 년간 지켜온 왕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좌를 빼앗은 주인공은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로 무장한 한국의 두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여러분, 이 두 이름이 오늘 아시아 경제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역전극이 단순한 주가 변동이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만들어낸 구조적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역전극의 진짜 속내를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승리가 단순한 축제일 수 없는 진짜 이유까지, 장밋빛의 뒤에 숨어있는 위험과 중국의 반격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에서 모두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반드시 후회하지 않습니다. 1장, 판이 바뀌었다. 여러분, 오늘 아시아 증시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합산 시총이 중국의 자존심인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단 하루 사이에 넘어섰습니다.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라는 이름이 여러분 귀에 얼마나 익숙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텐센트는 중국의 카카오, 알리바바는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두 기업은 단순히 큰 회사가 아니라 수십 년간 아시아 기술주 시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시아에 돈을 넣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의 신화, 아시아 대장주의 왕,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가 오늘 단 하루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로, AI라는 단 하나의 바람으로, 그리고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건 단순한 주가 변동이 아닙니다. 이건 패권의 교체입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아시아 기술주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중국 기술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시대가 AI라는 거대한 파랑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숫자들은 이 패권 교체가 얼마나 진지하고 구조적인 변화인지를 정확히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숫자를 보세요. 2장. 숫자가 증명하는 위상.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시총 984조 원, SK 하이닉스의 현재 시총 656조 원, 합산하면 무려 1640조 원입니다. 반면에 텐센트는 982조 원, 알리바바는 이미 그 아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보이실까요? 삼성전자 단독으로 이미 텐센트와 맞불을 이루는 수준입니다. 거기에 SK 하이닉스까지 더하면 중국의 두 기술 제국이 합쳐도 발이 닿지 못하는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상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아시아 대장주라는 명패가 바뀐 순간입니다. 10년, 아니 20년간 중국의 기술주가 아시아의 주인주였던 그 역사가 오늘 단 하루 사이에 다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투자자들이 미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내린 집단적 판단의 변화입니다. 글로벌 펀드,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모두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한국 반도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만 명의 투자자들이 왜 한국으로 몰리는 건지 그 핵심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한 단어로 시작됩니다. AI. 여러분, AI 하면 떠올리는 이름이 있으시나요? 챗GPT?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맞습니다. 이 이름들이 지금 세계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이 AI들이 작동하는 그 뒤에서 진짜 돈이 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챗GPT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그 순간 그 뒤에서 초당 수천만 개의 연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AI 앱 자체가 아니라 그 앱을 받침지는 하드웨어인 반도체입니다. 지금 전 세계 투자 자금의 흐름을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돈은 AI 서비스로 몰리는 게 아니라 AI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발전할수록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AI의 심장이라면 그 심장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것은 AI 모델이 학습하고 추론할 때 사용하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HBM을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정적으로 만드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기업이 지금 엔비디아의 공급망 생명선입니다. 4장, 엇갈린 행보. 공급망 대 자립. 여러분, 같은 AI 시대를 살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같은 기회를 직면했는데 두 나라가 선택한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택이 아니라 환경이 강제한 길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 시총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세계의 공급망과 깊이 연결된 길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조연의 길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려면 반드시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한국의 반도체가 이용되어야 합니다. 즉, 세계가 한국을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지만 그 조연이 없으면 영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규제 속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강제당했습니다. 고립된 자립의 길입니다. 미국은 고급 반도체 기술과 메조 장비의 중국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TSMC에게 중국 수주를 제한하고 ASML의 고급 리토그래피 장비 예출을 막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강제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립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숫자가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립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숫자가 잔인하게 말해줍니다. 올해 주가 상승률을 보세요. 삼성전자 34% 상승, SK하이닉스 37% 상승.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구조적 상승입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두 기업이 그 수혜를 직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리바바는 14% 상승, 텐센트는 보합, 거의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단순히 주가 수익률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시장이 어떤 나라의 기술이 미래인지에 대해 내린 판단입니다. 수천만 명의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돈을 한국 반도체로 몰리게 한 것입니다. 이건 중국 기업들이 나쁜 기업이라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의 규제라는 천장, AI 인프라의 폭발적 수요라는 바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역학관계라는 벽,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중국 기업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냥 환경이 달라진 거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환경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장밋빛이 보이는 한국 반도체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 덫입니다. 6장, 메모리 사이클의 덫. 여러분, 장밋빛 미래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한 가지 고질적인 덫이 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메모리 사이클. 이건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무서운 패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여타의 산업과 달리 극도로 심한 수급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이 폭등하고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잠시라도 둔화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적자로 전락합니다. 이 사이클은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반복적으로 냉혹하게 찾아왔습니다. 2022년 메모리 가격이 폭락하면서 삼성전자가 적자를 기록했고 2023년은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폭등이 바로 이 사이클의 상승 구간입니다. 주가가 급등한 만큼 반드시 조정의 골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AI 수요가 지속되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요가 단 한 분기라도 둔화된다면 지금의 장밋빛이 순식간에 피를 흘리는 빨간색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반도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장, 플래톰의 힘. 중국의 숨겨진 카드의 이름은 플래톰입니다. 중국이 반도체에서 뒤처진 것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국에게는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이 박힌 디지털 생태계입니다. 텐센트는 위챗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 활성 사용자가 무려 130억 명입니다. 이건 단순한 메신저 앱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의 결제, 쇼핑, 의료, 교육, 그리고 사회적 관계 전체가 이 하나의 앱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오바오와 클라우드 인프라 생태계까지 중국의 디지털 경제의 뼈대입니다. AI가 진정한 혁명을 일으키는 다음 단계, 즉 AI 서비스가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녹아드는 단계가 오면 이 플랫폼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AI 모델이라도 그것을 사람들의 손에 닿게 하는 것은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배포 채널이 없으면 기술은 기술로 끝입니다. 중국은 지금 반도체 단계에서는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마지막 단계, 즉 사용자와의 접점에서는 아직 강하게 무장한 상태입니다. 이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단순히 한국이 이겼으니 중국은 끝이다 라고 단정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8장,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역전극은 단순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AI 시대의 권력 이동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반도체와 플랫폼, 한국과 중국, 이 두 축이 지금 이 순간 격돌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하드웨어, 즉 한국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숫자로도 시장의 신뢰로도, 그리고 그 이유도 우리는 오늘 함께 확인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의 폭발, 엔비디아와의 공급망 연결, 그리고 미국 규제로 인한 중국의 구조적 불리함, 이것들이 지금 한국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AI의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AI가 단순히 존재하는 단계에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 순간,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의 힘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은 다시 강력한 선수로 돌아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역전극의 승자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 패권이 왜 움직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AI의 단계가 바뀌면 패권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주가 수익률의 차이가 아니라 미래를 읽는 능력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 하나만 남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숫자는 지금 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누구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은 평가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